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30조 잭팟, 젠슨왕만 알고 있던 아이온큐 폭등 시나리오,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이거는 뭐 이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좀 하시면 좋고, 자, 어쨌든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지난밤에 흐름이 괜찮았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뭐 빠진 기업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 그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플러스 마무리한 모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플러스 양전환하면서 상승 흐름을 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이 왜 상승하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보면은 뭐 지난밤에 나온 뉴스가 사실 엄청 크다라고 안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양자 컴퓨터 상승의 뉴스가 나온 게 그냥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허니웰의 컨틴 유엄에 투자한다. 그래서 D-Wave 퀀텀이라든지 아이온큐 뭐 이런 양자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퀀티뉴엄이 진짜로 그 작은 회사가 아닌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온큐, 포스트 아이온큐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퀀티뉴엄을 찾아야 된다. 퀀티뉴엄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해봐야 된다. 기업 가치가 비상장 기업인데도 14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내년 상장 추진이니까 작년 기준으로 내년 상장이면 올해긴 해요. 근데 이게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상장 예정일이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에 이 퀀티뉴엄이 14조에 대한 기업 가치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뭐 때문이냐? 지금 아이온큐가 이제 한 17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우리가 이 지금 시장에서 기업 가치라고 하면은 비상장 기업은 진짜 이 기업이 뭐 상장되었을 때 아니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상장 기업은 흔히 우리가 그냥 지금 주식 시가총액 정도를 보죠. 왜? 이 기업의 가치란 건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을 인수할 때 얼마에 인수할 수 있느냐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거의 시가총액 정도를 기업의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7조, 좀 많이 잡아줘도 한 20조밖에 안 돼요. 20조 밖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아이온큐의 기업 가치 20조, 이건 역시도 뭐였다. 그러니까 상장사로서 최근에 10배 막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20조라는 거지. 애초에 비상장 기업이었다라고 하면 아이온큐가 주식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과연 20조가 될 수 있느냐, 14조가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 퀀티뉴엄이라는 기업이 퍼스트 아이온큐로서 비상장되었을 뿐인 거지 상장되었다라고 하면 이 기업의 가치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한다? 이번에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처음입니다. 보다시피 이번 이 목요일 엔비디아를 신규 투자자 중 하나로 포함해 6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라운드를 발표했는데, 신규 투자자가 이게 여기서 강조가 됐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만 보면은 엔비디아와 이제 퀀티뉴엄의 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2022년도에 퀀티뉴엄은 뭐 했다? 쿠다 Q를 통한 양자 시스템에 도입한 최초의 회사가 되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와 이 퀀티뉴엄의 파트너십, 협력 관계는 언제부터 있었다? 22년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엔비디아가 파트너십만 유지를 했지 지금까지 지분 투자 방식을, 이런 투자를 단 1도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지금 뭐 한다? 갑자기 퀀티뉴엄에 투자를 한다? 굉장히 우리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죠. 왜?
협력만 하다가 투자를 하는가를 논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기업이 조만간 뭐가 터져도 터지지 않을까. 이 기업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근접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터지더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지금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지금 이런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24년도보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기업의 가치가 뭐하고 있다? 2배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증가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다. 꾸준하게 지금 이 퀀팅유엄이라는 기업은 실적을 내던지 이 기업의 가치,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있어서 정말 진전이 있다든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퀀티니엄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과거 3월 달에 대한 이런 발언이 있어요. 여기도 나오죠. 올해 3월 달에 얘기한 게 올해 퀀티니엄은 오랫동안 기대되었지만 지금까지 현실에서 몇 년이 멀다고 생각되었던 이러한 개발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신제품을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는 합리적으로 뭘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시점에서 아마 이 신제품에 대한 어떤 것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과거에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애플리케이션, 양자 컴퓨터를 위한 최초의 상용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다는 거겠죠.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념 증명 결과를 보고를 함으로써 실제 상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까지 모든 거에 대한 부분을 끝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게 뭐라고요? 지금 25년도 얘기한 게 올해 말에 상용화 되기 전에 상용화 되기 전이라고 얘네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미 후기 테스트 단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후기 테스트, 그러니까 완전히 제품 자체는 출시 상태까지 끝마쳤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테스트를 함으로써 이 제품에 대한 성과 검증이란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고객에게 더 넓은 하이브리드 양자 슈퍼컴퓨팅 기회를 제공하여 양자 컴퓨팅을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 것을 약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말에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3월달에 세기를 박았어요. 세기를 박았는데 지금 이제 9월이 다가오니까 엔비디아가 뭐 한다? 투자, 협업을 하면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5년 동안 지금 투자는 하지도 않던 기업이 물론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는 했죠. 했지만 퀀팀 유업이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업이 지금 뭐 하겠다? 양자 컴퓨터 퀀팀 유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뭐가 나와도 이 올해 말에 올해 발표할 신제품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를 젠슨왕 입장에서는 협력하는 관계니까 특히 얘네가 지금 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쿠다 Q를 통해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격적으로 얘네의 상황을 누가 더 잘할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가 더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거를 지금 젠슨왕은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이 다 풀려요. 뭐가 풀리느냐? 우리가 타임 테이블을 그려볼게요. 젠슨왕이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 10년에서 20년은 더 남았다 라고 발언하죠. 그러면서 당시에 아이온큐 반토막 나고 막 양자 컴퓨터 반토막 나고 하니까 여러분들 막 저한테 막 엄청 뭐라 했잖아요. 제가 주워 담으라고 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가 돼요? 아까 지금 퀀팀 유엄의 3월 26일에 이걸 발표했거든요. 갑자기 이제 4월쯤 되니까 젠슨왕이 이때 뭐라고 하느냐? 이거 제가 이 제목만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보도자를 보면은 양자 컴퓨터는 조만간 상용화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젠슨왕이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게 젠슨왕이 이거 GPU 팔아먹으려고 양자 컴퓨터를 하이브리드로 돌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건의 시나리오를 본다라고 하면은 GPU를 팔아먹기보다는 애초에 뭐였다? 이 당시에 퀀티늄이 올해 이제 이걸 발표할 거를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거를 젠슨왕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느냐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6월 달이 되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양자 컴퓨팅 변곡점에 도달했다. 조만간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양자 컴퓨터 해결할 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팩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양자 컴퓨터,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터 6월 달에 이때 본격적으로 쿠다큐를 소개하면서 광고하기 시작해요. 방금 쿠다큐는 뭐라고 했습니까? 퀀텀 유언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은 협력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뉴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쿠다큐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쿠다큐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2022년도에 아까 퀀텀 유언과 이런 걸 했을 정도로 이미 이 양자 컴퓨터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엔비디아도 2022년도부터 투자 이런 거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개발.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대대적으로 마케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자료를 찾아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당시에 뭐 이 쿠다큐에 대한 부분을 과거 한 23년도, 24년도 이때 GTC에서 그냥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였지 이게 파급력 있고 막 계속 광고하고 막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다? 자, 타임테이블 이제 그려보면은 어떤 변화가 생긴다. 1월 달에 양자 컴퓨터 멀다 했더니 3월 달에 퀀텀 유언이 지금 뭐라고 하니까 4월 달에 조만간 상용화 될 거다. 그 다음에 6월 달 되니까 갑자기 그 퀀텀 유언에 대한 이 쿠다큐를 엄청나게 밀어붙이면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젠슨왕의 시점 변화에 뭐가 있었다. 이 모든 시나리오에는 퀀텀 유언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뭐가 돼도 퀀텀 유언이 큰 거 하나를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다시 뭐가 되겠어요?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양자 컴퓨터 섹터는 강하게 또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퀀텀 유언이 이미 작년 기준으로 올해 상장 예정이었던 만큼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26년, 27년도에 상장 예정 시나리오를 잡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퀀텀 유언의 투자, 상용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다가오면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아이온큐 같은 지금 뭐 우리가 나름 양자 컴퓨터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아이온큐, 뭐 디웨이브 퀀텀 이런 기업들이 이슈를 받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자 컴퓨터가 올해 뭐가 터져도 터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빠진다고 해서 정리할 건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